일이 좀 많이 될 수는 아니, 있는데. 그래도 일이 많이 돼도 그렇게만 된다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기상 환경이 굉장히 안 네. 좋았는데 그 아까 뭐 회복 아니면 더 번져지지 않게 이제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뭐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료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혹시 그런 팁들을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네, 올해 그 비가 많이 오기 전에도 이제 좀 방제를 하기 위해 살충제랑 살균제랑 영양제랑 해서 방제를 했죠. 아, 개인으로 방제하신 네네. 거예요? 제 드론으로 이제, 아, 드론 갖고 계세요? 네, 드론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방제를 했죠. 아, 그러면 그 마이크로 라이스라는 제품도 저희가 추천을 네네.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언제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는 모 심고 거의 한 달 좀 안 됐을 때 드론으로 그것도 뿌렸, 아, 드론이 이제 비료도 네, 뿌려요? 비료도 뿌릴 수 있게 아, 돼 있어요. 물량만 뿌리는 게 아니라 네네네. 비료도 뿌려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 구간에 3포 정도. 한국안이라고 하시면 1500평, 1500평에 1500평에 10kg짜리 세포 네, 정도? 3포. 아, 그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품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미량 요소랑 규소랑 이제 칼슘이 들어있는 비료다 보니까 이양하기 전에 뿌려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은 이제 측조시비 비료랑 같이 넣고 뿌려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측조시비 비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뿌려도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양하기 전에 뿌려주시는 게 제일 효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 말씀하시기로는 뭐 볏대가 굉장히 굵어지고 분할이 잘 되는 느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논에 들어가서 봐도 사용 안 한 논보다는 사용한 논의 볏대들이 조금 더 굵고 빳빳하게 잘 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서 아마 내년에 또 사용하실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 뭐 이양하기 전에 조금 일이 많이 될 수는 있어요. 일이 좀 많이 될 수는 아니, 있는데 그래도 일이 많이 돼도 그렇게만 된다면요. 아, 그쵸. 충분히 네. 사용하실 그쵸.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거의 가을 거지가 다 네. 끝났죠? 네, 다 끝났죠. 올해 수확은 좀 어떠셨어요? 수확은 작년 대비에는 좀 떨어졌어요. 작년에 워낙 날씨가 좋았고, 풍년이라는 농사였고, 올해는 뭐 좀 떨어지긴 했지만, 평균 저희 여기 오성면 지역에서 나오는 수량보다는 떨어지진 않았다. 그러면 수확량이 그 구간당 어느 정도 수준이세요? 올해 꽃맞이는 1,500병에 105개 정도. 5개 105개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105개예요? 그러니까 40kg 벼로 했을 때 40kg로 하나를 봐요. 40kg가 한 개. 네네. 그러니까 100개면은 100개면 4,000kg. 네네. 4톤. 네, 그쵸. 4톤, 1500평에 4톤 이상 나온 그쵸,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많이 나온 건가요? 그쵸. 아, 많이 나온 네. 거예요? 근데 뭐 워낙 꽃맞이라는 품종이 수확이 많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100개 이상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 100개 그러면은 4,000kg 이상. 네, 그렇죠. 4톤이죠. 그러면은 20kg에 얼마 정도 되죠? 가격이? 올해 가격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아직 네, 가격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지금 현재 오성면 방앗간 추세로 봤을 때 40kg, 그러니까 40kg에 56,000원, 58,000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계산하기 편하게 따질 때 한 권에 40kg에 6만 원이라고 쳤을 때 4톤이면은 600만 원. 600만 원. 네. 그럼 한 구간에 600만 원이면 프로님은 지금 40구간을 갖고 계시니까 4, 6에 20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만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프로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100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103개, 104개 한 구간도 있다고 하면 그게 40구간이면 3개씩만 해도 3, 40, 12개는 더 나오는 거니까 그게 한 구간에 뭐 40kg 더 나왔다 했을 때는 큰 체감이 들지 않지만
이제 그 구간 수가 10구간이 됐을 때, 20구간 됐을 때, 30구간 됐을 때 갭 차이는 엄청 크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갭 차이가 똑같은 면적을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구간을 더 혹은 뭐 두 두 구간까지도 더 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 하나하나에도 신중하게 네네. 이렇게 농사를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요새 화두되는 것들이 이제 단백질 단백질 함량인데, 단백질 함량이 좀 낮아야 이제 뭐 밥맛이 좋다, 뭐 그쵸. 미질이 좋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땐 단백질 함량인 것 같고, 직접 먹어보면 이제 뭐 이제 밥맛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단백질 함량의 기준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제공되는 기준은 6 밑으로, 6 이하로. 네, 6 이하로 이제 되고 있는데, 네. 어, 올해는 어떠셨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6 밑으로 예. 들어왔던데 올해는 좀 힘들었어요. 올해는 워낙 날씨가 안 좋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벼 품질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작년에 비해.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네, 것 그쵸. 같아요. 왜냐하면 수확량도 이미 남들보다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면적도 충분히 이제 가능할 만큼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제 단백질 함량을 줄여서 밥맛을 좋게 그쵸. 해주는 게 프로님 목표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나 스킬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단백질 함량이 중요시 되는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어떻게 확실히 잡았다 이런 방법은 없어가지고 이제 한 해 한 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뭐 이삭거름을 조금 줄이다든지 아니면 밑거름을 좀 줄이다든지 아니면 단백질 함량에 좋은 영양제가 있다면은 그걸 써보는지 비료가 있으면 써가지고 낮춰야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님만의 빅데이터를 네, 만들어 놓고,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단백질 함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저희 같은 회사도 뭔가를 이제 프로님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 네. 개발했던 영양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사용함으로써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작게는 이제 5성 지역일 수도 있고 좀 크게는 이제 정적으로 이제 단백질 함량을 낮춰서 밥맛 좋은 쌀을 소비자한테 네. 공급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수량보다는 일단 품질이 우선적이어야 되고 품질이 좋아져야 이제 평택에서 나온 쌀도 더 유명해지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게 엄청 중요하게 생각될 것 같아요. 수량보다는 품질.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좋은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내년에 또 좋은 제품으로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